여의도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오늘도요 우리 박종현 박사님 모시고 이런저런 우리 한국의 부동산, 국토 이용의 미래, 또 도시 계획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 여쭤볼까 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박종현 박사님은 뭐 사실 우리 도시 계획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익히 알려진 분이시고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부동산, 도시계획, 건축 이런 쪽에 계신 많은 분들한테 의무로양으로 직접적으로 박사님 조남을 들을 기회가 많았었습니다. 우리나라 굴지의 뭐 건설회사의 부회장님은 그분 알아? 하고 저한테 얘기하신 적도 있었고, 그리고 또 뭐 우리 여의도맨션에도 자주 출연해 주시는 서울대학교 김경민 교수님도 정말 자기가 아는 고수 중에 고수다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한번 따로 식사 한번 하자라고 해서 직접 천거해 주신 적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때 또 말씀 듣고 한번 꼭 모시고 싶다 했는데 이렇게 흔쾌히 또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또 제가 궁금한 거, 저는 개인적으로 몰이라는 회사가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설립자가 대학 교수셨잖아요. 대학 교수로 공부한 걸 바탕으로 현실의 일부 투영도 하셨고, 그걸 바탕으로 현실 경제에서도 학문적으로도 나름대로 큰 뷰와 업적을 남기셨지만, 현실 경제에서도 모리그룹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회사에 초석을 놓으신 분이니까 뭐 제가 그런 부자가 되고 싶다는 건 아니고, 뭔가 저도 직접 이 실물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실물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뭔가 빌드업 됐었을 때 그 쾌감은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주로 전시관 이런 걸 많이 해봤었습니다만, 그 대부분은 상설은 별로 없고 가설이라서 기간 끝나면 다 부셔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쉬움이 많은데, 그분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었을까 싶었어요. 우리 박사님이 잠시 재직하셨던, 뭐 잠시도 아니죠, 꽤 길게 재직하셨던 이 모리그룹 잠깐 소개 좀 해주시면요. 정확한 회사명은 모리 빌딩이고요. 초창기에 이제 만들어진 거는 이제 55년도에 모리 부동산으로 만들었다가 59년도에 이제 모리 빌딩으로 사명을 바꾼 다음에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뭐 용산, 일본 도쿄로 얘기하면 이제 그 미나토구에 있는 록봉기나 토라노몽을 대상으로 해서 한 70년 정도 그 지역만 개발하면서 전체적인 이 운영 관리를 하는 회사입니다. 최근엔 또 작년에 아자부다이 힐즈라고 하는 뭐 새로운 또 이제 사업 모델이 이제 준공되면서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고 있는데, 모리빌딩은 사실 뭐 항상 같이 소개하는 미쯔비 부동산이나 미쯔비시 지쇼하고는 다르게 철저하게 사실은 재개발 사업만을 초창기 모델로서 계속 진행을 했고요. 방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창업자는 모리 타이키치로라고 하는 대학교 상학과 교수님이셨고, 이제 전후 때 도쿄가 멸실하고 난 이후에 아무래도 이제 선진 국가들에 대한 공부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 이후에 외작의 어찌됐건 자금이나 어찌됐건 기업들이 도쿄에 들어올 것들을 대비해서 그때 쌀가게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쌀가게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토지 소유자들과 같이 이제 오피스 빌딩, 특별히 이제 외국계 회사들의 이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오피스 빌딩으로 이제 처음 창업을 한 회사이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오피스 빌딩, 아마 토라노몽에 가보면 M자에 이제 숫자 결합한 건물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 건물들이 초기에 오피스 빌딩, 이제 넘버 빌딩 시대라고 그래서 이제 오피스 시대를 이제 59년도서부터 이제 계속 이제 80년대 초반까지 진행했던 게 아직까지 이제 40몇 개를 진행을 했는데, 그에 이제 일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고요. 이제 외국계 회사들을 이렇게 받아보니까 워라밸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는 일하고 자고 그냥 어찌됐건 베드타운의 신도시에서 자면 되는데, 외국계 회사들은 사실은 가족도 되게 중요시하고 지적 자극이라든가 이런 좀 어떤 생활의 어떤 이런 풍부함 누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이게 오피스만은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이런 좀 오피스 워커들이 원하는 조금 더 주거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어떤 환경적인 정비들이 필요하겠구나. 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던 게 70년도에 일본이 이제 재개발법이 만들어지는데 예. 그때 이제 복합 개발에 처음 들어간 시기가 70년. 아, 70년대군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만들어진 게 이제 86년도인데요. 네. 이게 이제 아크힐즈라고 하는 예, 예. 이제 뭐 대지 면적 1만 평에 한 연면적으로는 8만 평인가 10만 평 정도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 안에서 직주락이 가능한 게 가능했던 거죠. 다만 한번 해보니까 그때는 반발도 되게 심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재개발 사업이니까 토지 소유자들 이제 설득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거죠. 예. 그러니까 토지 정리하는데 14년, 공사하는데 3년, 그래서 17년. 아. 근데 그래서 이제 만 평을 개발한 다음에 이제 한 3만 평 정도는 돼야지 이 지역의 효과성이 변화를 막구나. 그래서 이제 바로 착수한 게 86년도서부터 록봉기 힐즈에 착수를 해서 17년 걸렸습니다. 17년이요? 사이즈가 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는 뭐 알바끼 아닌 알바끼 주변에 이제 어떻게 보면 모리빌딩이 갖고 있는 자산에 예. 기숙사처럼 직원들이 이제 거기에 살면서 반상회도 참석하고 청소도 하고 이제 이런 뭐 그 마을 모임 하면 예. 사장님이 진정성이 있게 설득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 400명 정도의 이제 소유 뭐 직권자들 임차인들이 참여를 했고 이게 이제 2003년도에 개발이 되면서 이제 뭐 정리할 사람들은 나가고 거기에 네. 남을 사람들은 이제 그 록봉기 힐즈의 그 하이엔드 레지던스 타워의 한 동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러셨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도 재개발법 하면 뭐 3분의 2 동의를 통해서 이제 법적 수준은 맞춰집니다만 네. 거의 이제 100% 동의를 얻어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안에서 이제 록봉기 힐즈가 만들어졌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 특별법에 적용돼서 지어진 건 아니지만 도시재생 시대에 진입하고 나서 저성장 시대에서의 사업 모델이 네. 반영이 되게 컸던 거죠. 그래서 아직도 록봉기 힐즈의 한국판 얘기를 하는 부분에 네. 대한 좀 상징성이 있고요. 뭐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 시대에 되게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다른 디벨로퍼들은 사실은 이런 재개발 사업을 안 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분양만 하더라도 사실은 돈 벌 기회들이 많은 상황에서 근데 이제 2000년도에 저성장 시대에 돌입하면서 도심 회귀 현상이라든가 조금 더 도심에서의 어떤 이런 여러 기능들에 대한 고도화를 통해서 다른 네. 디벨로퍼로 들어왔던 거고요. 근데 역시 이제 다른 점은 확실히 처음부터 태생 자체가 뭐 디벨로퍼의 드리머 내지는 이단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예. 고집스럽게 한 지역에 대한 이런 복합 개발이라고 하는 예. 것들을 사실은 조금 과하게 만든 측면이 있거든요. 예. 과하게 만든다라는 건 뭐냐면 보이진 않습니다만 여기가 3도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나토구, 예. 이태원 같은 동네에 예. 국제업무지구를 만들려고 하는데 네. 그러면 평당 여기가 오피스 단가가 그 당시에는 50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태원에 누가 50만 원을 낼까요? 예를 들어서 예, 예. 거기 예전에 유엔사 했을 때 오피스 임대료가 6만 원이라고 아,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시세에서는 네. 절대로 수지가 안 맞는 거죠. 예. 그런데 타이키치로 회장님이 창업자입니다만 예. 타이키치로의 그 선대 회장에 삼남이 있었는데 장남이 교수이고요. 네. 이남이 모리빌딩의 어떻게 보면 창업자이자 선대 회장하고 같이 요런 그 회사를 모리빌딩을 키운, 만든 사람이 모리미노루라고 하는 예. 이남입니다. 예. 동경대 문학생이다 보니까 네. 굉장히 드리머였고 약간 로크로비제의 이제 콜렉터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미래상이 명확했던 예. 거죠. 그리고 이상형이 명확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록봉기 힐즈가 가능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모리 트러스트라고 하는 회사가 모리 아키라라고 하는 삼남이 네. 회계 출신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대 회장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예. 회계하는 삼남과 그 다음에 문학생인 모리빌딩이 나눠져서 그렇죠. 지금은 이제 두 개 회사로 구분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상형을 실현하면서 이제 뭐 수직 정원 도시라고 하는 어떤 이런 미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록봉기 힐즈를 만들었는데 도입한 컨셉이 문화도심이라고 하는 컨셉이었어요. 문화도심이요? 문화도심이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시대의 변화를 보니까 이제는 물질에서 체험이라든가 경험 가치들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예. 오피스만이 아니라
좀 문화예술이 모든 대도시에는 중심 역할을 하더라. 뉴욕에도 파리에도 이런 도시들, 런던에도 이런 문화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도쿄에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 자리매김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를 컨셉으로 오피스뿐만 아니라 주택과 문화라고 하는 키워드로 인해서요. 전략시설들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이 전략시설이 어떻게 보면 여러 기능들과 연계됨으로 인해서 다른 오피스 지역과의 차별성을 좀 마련하려고 했었었고요. 그 다음 만들어진 게 이제 아자부다이 힐즈라고 하는 뭐 토라노몽도 있습니다만 네. 아자부다이 힐즈가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미래의 어떤 새로운 도시 모델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굉장히 제가 생각하기에 특이한 회사였거든요. 네. 이게 무슨 건설회사도 아니고 부동산 중개도 아니고 또 상장도 거의 안 돼 있지 않나요? 비상장입니다. 예. 그리고 한때 제가 알기로 모리빌딩 이남이었는지 설립자였는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포브스지 선정 세계 부원 뭐 몇 위 안에 들어가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그 뭐 어마어마한 사업을 90년대. 많이 예, 90년대 어마어마하게 사업을 많이 벌려서 무슨 자동차, 중화학공업, 조선 이런 것도 하는 것도 아니고 딱 재개발만 하고 네. 그것도 한정된 그 록봉길 중심으로 한 이 도쿄권에서만 하는 회사인데 네. 어떻게 세계적인 부호가 될 수가 있죠? 그때는 사실 버블 때 어찌됐건 그 일시 시기 때 이제 네. 포브스 1위까지 했다라는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약간 오너 내지는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었던 거는 사실은 리더십의 높은 어떻게 보면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조직이 그런 비전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문가 그룹들이 이제 서포트해 가면서 이런 것들이 실현이 가능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상장이다 보니까 이사회를 통한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을 받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워낙 문학도이고 르꼬르비제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도시 모델에 대한 고민들을 일찌감치 사실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했었냐면 2000년도 초반에는 그 주변 지역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시뮬레이션으로 동영상까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동경 올림픽을 유치할 때 지금은 이전했습니다만 도쿄에 대한 전체 모형을 록봉기 힐즈의 한 계층에 다 만들었어요. 1000분의 1을. 그래서 이 도쿄의 어떤 미래 비전에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거점들이 어떻게 도시가 바뀌어질 수 있는지를 어반 랩이라고 하는 연구시설, 모형시설을 통해 가지고 계속 이런 미래들을 실현하고 또는 어떤 토지 소유자라든가 아니면 이 투자자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공감을 받는 또 되게 중요한 또 시설들이 있습니다. 네. 자, 이 얘기를 제가 모리그룹이라는 모리빌딩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왜 여쭤봤냐 하면요.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과 뭐 나름대로 유사한 사회구조 트랙을 계속 가지고 가고 있는 일본의 대표적인 재개발 재건축 관련 회사인 모리. 거기서 지향하는 점이 뭔지 궁금했는데 아까 답을 주셨어요. 체험, 문화, 자연 등 정주 여건에 대한 고려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요. 오늘 뭐 서울이나 수도권 지방의 어느 동네에 투자해야 좋습니까? 이걸 여쭤보려는 게 아니라 요 관점에서 요런 동네가 재건축 재개발되면 참 미래지향적인 컨셉으로 살기 좋은 동네로 바뀔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후보지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박사님은 우리나라 굴지의 뭐 큰 기업들 자문도 많이 해주시고 프로젝트를 직접 챙기기도 해주시는데 그런 관점에서 저는 숨겨진 보석들, 왜냐하면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 강남만 쳐다보는 이 구조를 좀 어떻게든 저도 희석을 좀 시키고 싶은 거예요. 아니 강남에 계속 전부 다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든 겁니다. 아, 은평구 어디에 거기가 살았더니 난 너무 좋더라. 뭐 이런 동네가 있다든가. 뭐 하여튼 좀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거 국가에 좀 기여를 해주십시오. 자, 일단 뭐 서울이든 뭐 서울 아니어도 상관없고요. 이런 동네는 미래에도 참 살기 좋으실 겁니다. 좀 눈에 보이시는 데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은 뭐 강북에 살아보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아기가 되게 어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고민이 결국은
이제 그 부부의 직장도 중요하지만 예. 아기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좀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환경에 대한 것들이 우선순위에 올라오더라고요. 예, 전에 예. 이제 결혼하지 않았을 땐 당연히 직주 근접 안 해서 회사랑 무조건 가깝게 크기는 작아도 되고 네. 금액은 조금 비싸더라도 시간을 조금 더 세이브할 수 있는. 세이브하는 방향으로 갔는데 지금은 우선순위 안에서 네. 부부의 어떤 이런 직장 생활이나 이런 커리어에 대한 도움도 있습니다만 네. 아이에 대한 아이가. 부분들을 중시하다 보니까 가치관이 일단은 안전해야 되고 예, 안전. 자동차와 보차 분리가 어찌됐건 네. 명확하게 되어야 하고 최악의 이제 상황에도 보여야 네.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 당연히 이제 뭐 어디를 놀러 가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근접해서 예. 자연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이 예. 결국은 아이를 위한 선택이었지만 네. 결국은 저도 굉장히 리프레시하면서 그러니까 집중과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거 안에서 아니 저는 사실은 은평이나 이런 데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사는 사실 청계산의 이 끝자락이 너무나 사실은 네. 생활 만족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예. 동명은 어딘가요? 신원동입니다. 신원동. 네, 신원동인데요. 이것도 사실은 구로서는 서초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은평구나 아니, 이쪽은 청계산이면 강남인 거 다 알죠. 그건 뭐 네네. 다 아는데 네네. 그래도 우리가 뭐 서초동이나 네. 아니면 잠원동이나 네. 반포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신원동도 나름 나쁘진 않았다. 저는 생활 만족도는 너무 사실은 좋았다. 높고요. 자, 많은 분들 여기서 댓글 나빠집니다. 결국 강남이네 나오거든요. 우리 박사님 뭐 예를 들어서 아유 저는 투자 생각 없이 그냥 서초구에 살아요. 네. 이 소리도 들리면 큰일 네. 나요. 자, 다른 지역도 좀 청구 좀 해주세요. 청거요? 제가 다른 지역을 그렇게 경험이 없긴 한데 강남만 사셨다. 근데 저는 지역에 대한 자원을 네. 사실은 전 디벨로퍼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매칭해서 사실은 사업지를 좀 발굴하셨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제가 뭐 현산 뭐 직원은 아닙니다만 노원구라고 하는 지역이 네. 사실 주변에 어떤 재건축 대상이 가장 많은 노후 단지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예. 거기에 이제 핵심적인 프로젝트로서 제가 조금 주목하는 이유는 어찌됐건 그 지역의 중심성을 갖는 프로젝트가 어찌됐건 조금 먼저 출현되고 예. 거기에서 더해지는 개발들이 그것과 같이 함께 변화를 모색한다라고 하면 저는 지역이 지금은 굉장히 좀 열 위에 있지만 사실은 이 지역 변화에 저는 그냥 파장으로 봤을 때는 되게 거기에 살면 부족함이 없는 강남 부족하지 않은 네. 뭐 요런 지역으로 탈바꿈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 희망을 갖고 있거든요. 예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판교 알파돔 시티를 초기에 이제 모리빌딩에서 도시계획할 때 이야기할 때 예. 지금이 아닌 예전의 판교는 예. 항상 강남의 약간 마이너리그. 마이너리그에 대한 개념으로서 항상 판교를 제 이야기해요. 입에서 이 얘기 먼저 하다니 또 이거 네. 욕먹게 생겼네 이거.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랬었거든요. 예전에 그런데 그랬죠. 지금은 판교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강남 못지않은 생활권으로서의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도시의 랭킹을 구분하자는 건 아니고 하나의 독립된 어떤 복합 타운 생활권 단위로서는 자립했다고 보거든요. 저는 네. 자립의 개념이 되게 중요하다. 예. 그래서 이제 모리빌딩에서 중요한 게 복합 개발을 통해서 타운을 만들고 이런 타운들이 지역의 주민과 어떤 이런 자연과 함께 계속해서 육성해 간다, 성장해 간다라는 테마가 중요한 것처럼 저는 그 지역에 만약에 일자리와 어찌됐건 거주와 문화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도 남을 부러워하지 않는 약간 시빅 프라이드로서의 이런 거점들이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고 이거는 지금 사실 서울시에서 생활권 단위별로 네. 거점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예. 은평에도 그렇고 지금 동부권 생활권에서도 그렇고 이런 거점 기능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조금 더 독립해서 자립할 수 있는 그 지역의 중심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면 예. 저희가 계속 강남을 부러워하는 건 강남이 갖고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모든 편리함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역에 만약 있다라고 하면 저는 더 만족도가 높아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가격 대비해서 맞아요. 가심비가 더 올라가, 네. 가성비가 아니라 내가 느끼는 만족도가 되게 중요한데 이거는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라 내가 느끼는 지역의 가치, 공간의 가치인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청계산이라고 하는 가치는 저의 가정의 가치 안에서 다른 데랑 비교할 수 없을 그렇죠. 정도로의 상대적 가치가 높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개개인 아니면 그 가정이 속해 있는 그 가치의 중점 상황들은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맞는 사실은 조금 더 이런 그 개발을 인간 사업자에서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사실은 좀 차별화된 어떤 이런 중심성을 좀 만들어주면 다들 자기의 어떤 지역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아파트의 가격으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정주 여건으로 자랑. 정주 여건 내지는 가심비로 나는 신경 안 써. 나는 뭐 여기서 계속 살 거야. 라고 하는 시빅 프라이드에 대한 자기 자부심을 높여주는 개발지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거기에 거주하는 일하는 방문하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되면 이게 가장 사실은 좋은 개발이고 이런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지속 가능성이거나 사람이 방문할 수 있는 유입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가능성은 서울은 저는 다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럼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저희 학교 선배님들 중에서 스타트업해서 벤처기업으로 성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뭔가 이제 우리가 종잣돈을 좀 모았으니 건물을 사거나 아니면 오피스 층 하나를 사서 좀 확대해서 사업을 운영하자 하면서 선택지가 두 군데가 있었어요. 하나는 구로 디지털 단지 가산 쪽하고 그쪽에서도 집단으로 이제 오피스 빌딩이 나오면서 그렇죠. 지산 글로 가서 한 개층 사서 직원들 뽑고 한번 크게 내가 한번 사업해보자. 글로 가신 한 축이 있고 한 축은 초창기 판교로 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시비가 완전히 엇갈렸거든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이걸 만든 걸까요?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그분들의 로직 중에 제가 몇 개 기억나요. 판교는 지금의 판교는 그 당시 아니었잖아요. 이거 서울 아니고 한참 분당을 지나서 더 멀리 가는 것 같고 느낌에 그리고 구로는 서울이고 일단 그러면 이게 무조건 원래 그 부동산의 상식 중에서도 서울인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판교 외곽 지역에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카페촌 뭔가 새로운 걸 정말 좀 그래도 이용할 만한 수준으로 이게 막 올라왔는데 구로나 가사는 그 지식산업센터들 만들어진 거 바깥으로 딱 가면 이게 옛날 빌라촌들 그대로 있고 뭐 그런 변화가 잘 안 일어나서 그런 건지 뭘로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관점에서는 판교는 어찌됐건 조금 더 직줄하게 대한 부분들을 받쳐줄 수 있는 도시로 온전하게 자립할 수 있는 도시로 성장한 반면에 구로 같은 경우는 저도 뭐 최근에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조금 더 이게 양분화되면 지산이라든가 이런 오피스 빌딩은 많은데 오피스 빌딩에 입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는 자립된 도시 아마 주거지나 이런 것들은 또 다른 곳에 있잖아요. 교육은 또 다른 측면에서 또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이제 개개인 내지는 어찌됐건 이런 관광이나 직주나 이런 것들 따로따로 했었는데 지금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나 최근의 저성장 시대의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 안에서는 개인을 중심으로 한 이런 타운이라고 해야 되나? 생활권 내에서의 어떤 스마트 시티나 뭐 복합 개발이라고 하는 컴팩트 시티라고 하는 부분들이 커다란 트렌드 안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가치 내지는 이런 환경들이 조금 더 사실은 니즈를 충족하기에 도시 뭐 이런 가능성 측면에서 그쪽이 조금 더 후하게 점수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울에서 꼭 강남이 아니더라도 어느 지역에 살면 좀
좋을까 했었을 때 몇 가지 그래도 지향점들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체험, 문화, 자연, 그리고 안전도 중요한 관점이었고, 그런 과정에서 뭔가 도시 개발도 그런 관점에서 좀 더 진행될 수 있는 지역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아는 최고의 일본통 박사님 모시고요. 저도 궁금하던 개인적인 것들 많이 여쭤보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이 고민하시거나 궁금해 하실 것 같은 얘기들 많이 여쭤봤는데요. 부디 도움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박사님 하여튼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